월하 독자 꽃사이 놓인 한 동이 술을 친한이 없이 혼자 마시네. 잔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셋이 되었구나. 달은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부질없이 나를 따르는구나. 잠시 달과 그림자 보타니 즐겁기가 모름지기 봄이 된 듯한데 내가 노래하니 달은 거닐고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 어지러워. 깨어서는 모두 같이 즐기고 취한 뒤에는 제각기 흩어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환 TV 대표 오정환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가 200의 월하 독자이라는 시입니다. 달 아래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뜻인데요. 오늘 이 술과 딱 어울리는 분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여자를 내신 박경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책이 많이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혼자 술 마시는 여자. 제목 때문에 혹시 오해를 산 적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가 아니라 많은 오해를 샀고요. 때로는 혼자 술 마시는 여자가 아니라 혼자 사는 여자, 네. 혼자 살면서 술만 마시는 여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아서 뭐 대시 아닌 대시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질문? 혼자 술 마시는 여자 제목 때문에 네. 혹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나 해서 네네,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네, 술꾼, 주당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네. 일견타당합니다. 예, 어느 또 정도는. 혼자 사는 여자로 착각했다면은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에피소드요. 예. 제가 가족이 있다는 거를 책에도 밝혔고 뭐 SNS나 이런 데서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상상하셔서 착각하셔서 대시를 되게 많이 하셔서 예,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너가 그렇게 도도하니까 여태 애인이 없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 혼자 술 마시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이 책에는 제가 혼술이 좋은 10가지 이유라고 해서 이제 10가지나 제가 썼지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2가지 핵심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혼자 마시는 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상이라는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이런 뭐 일터에서 집에서 이런 모든 삶이 학교에서 저는 하나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상이라는 우물에 술은 두레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이라는 두레박을 툭 던져서 사람마다 이제 살아온 삶의 경험과 깊이와 상처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툭 두레박을 던졌을 때 길어 올리는 게 바로 그 혼술할 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맑은 원래 본래의 마음을 찾는 거, 상처받았던 그다음에 분했던 이런 마음 대신에 사랑을 채우는 과정, 그 과정이 특히 혼자 술 마실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고 내 아팠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게 첫 번째 혼자 술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게 마음을 좀 달래는 그렇죠. 나를 그런 돌아보는 기능이 거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관계 속에 지쳐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자발적 독작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혼술하는 이유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왜 내가 혼자 술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혼술, 혼밥, 혼영, 혼여 이런 걸 하냐? 그럼 관계 속에 지쳐서 가족, 친구, 조직, 학교, 직장 이런 데서 이제 관계에 치이면서 상처받아서 혼자 있고 싶었던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이제 혼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연결되는 거죠. 새로 사랑을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돌보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이유고요. 2번째는 제가 이제 혼술하면서 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의 어원이랄지 뭐 술의 기원이랄지 술과 엮어진 그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접하고 감사를 하는 2가지 그렇죠. 큰 이유에서 이제 술이 시작을 됐던 거예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이랄까, 음주운전이랄까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쓴 거고 술이 이제 우리 말로는 술이고 이제 한자는 술 주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술 주자가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요즘 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 존엄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존자가 술그릇 준, 그다음 높을 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술주자예요. 그래서 그 제가 존경할 존, 그러니까 높을 존자를 좀 풀어보자면 이게 닭 유자에다가 마디촌자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디촌은 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은 이제 두 손으로 이제 받잡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두 손으로 술을 이렇게 공손히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가 밑에 있다는 얘기죠. 감사, 존경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술의 문화였고 술의 기원이었고 동서고금 그랬는데 그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되고 왜곡됐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그걸 좀 찾고자 했던 거예요. 혼자 술 마시는 여자 책을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막내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뭐 스스로 이게 자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결혼도 술 덕분에 했거든요. 제가 술 마시는 게 예뻐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이제 결혼한 뒤 10년이 지나서 이제 들었는데 사실 프로포즈를 제가 술 먹고 술김에 했거든요. 저한테 원체 무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는데 술 먹고 프로포즈 제가 했는데 그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 거꾸로 대답을 나 10년이나 지나서 들었어요. 도대체 왜 박경희와 결혼을 했냐 했더니 별 얘기가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술 잘 마시는 게 예뻐서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랬던 적이 있고 막내 며느리였지만 저나 남편이나 같이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했던 게 저 스스로 저 자체도 어른들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두려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경북상해라는 구멍가게집 딸내미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제 현관이나 대문이 없는 집이었어요. 이제 구멍가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문을 드르륵 열면 바로 신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로라는 표현하기 오래간 말이에요. 제 연식인데 드러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 누구나 지나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된장찌개 끓이면 숟가락 놓고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일터에 나가시고 밭에 나가시면서 진로 소주 옛날에 진로 소주 한 병 곱부라 그랬죠. 이따만한 잔에 콸콸콸 따르고 저한테 이제 야 경희야 김치 쪼가리 없냐 이러면서 저희 집 선반에 이제 경북상에 선반에 이제 술병들이 짜르르 놓여 있던 거예요. 아저씨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서 반잔 먹고 그러니까 반병 소주도 키핑을 해놓는 분이 있겠다. 그리고 신문사 종이를 제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놓으면 일 끝나고 이제 해가 니엇니엇하면 오셔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오셔서 딱 이렇게 문 열고 탁 드르륵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시면 경희야 내 술 어딨냐 딱 이러시는 거죠. 그럼 제가 얼굴 찡그리고서 이제 막 김치 쪼가리를 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른들하고 전혀 격이 없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니까 늘 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성 같은 게 많이 길러지고 사람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뭔가는 기술 같은 걸 좀 터득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좋겠구나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시대 그 형제들은 몇 형제였던 거죠? 삼형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내. 삼형제 막내로 이제 결혼하면은 대개는 손윗 동서들하고도 이렇게 좀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술 때문에 또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올해 추석이 좀 빠른데 수석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도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이제 살림을 합치고 시부모님하고 살림을 합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이제 첫 추석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남동생만 둘이어가지고
여자가 귀한 집안의 딸내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언니나 여자 형제 있는 걸 되게 부러워도 했고 좋아해서 형님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8살, 10살 차이가 나서 형님들 저를 이뻐라 해주셨기 때문에 천사 같은 형님들이죠. 그래서 그 형님들을 만날 생각에 제가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놀지를 못했잖아요. 제 청춘이 이렇게 아이 낳고 결혼해서 이렇게 시댁에서 같이 지내는 게 이렇게 내 청춘이 20대가 저물어가나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텔레비전을 보면 막 일 끝나고 회식하고 술 먹고 막 춤추러 가고 또 그 그렇죠. 안에서 사랑하고 예. 이러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니까 이제 형님들을 방패 삼아서 물론 형님들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제 형님들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전이고 뭐 나물이고 다 미리 해놓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장볼거 빠졌다 이러고 이제 노래방을 모시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하고 와서 이제 또 저녁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일찍 주무시잖아요. 초저녁에 그럼 주무시는 거 이제 호스트 한 턴 노렸다가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저번 아까 낮에 갔던 그 노래방을 또 이제 또 형님들하고 사촌 동생까지 해서 이제 모시고 왔던 이야기가 이제 책에 담겨 있던 거예요. 심지어 다음 날도 차례 지내자마자 이제 한가위 차례 아침에 지내자마자 잠깐 바람 쐬러 가겠다고 그때 과천에 살기 때문에 관악산 근처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콧바람 좀 쐬고 온다 그래서 이제 네 동서 이제 성씨 다른 며느리 저 박씨, 큰형님 강씨, 작은 형님 이씨, 사촌 동서 한씨, 사촌 동서까지 이렇게 넷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역적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바람 쐬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하늘 요즘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예뻤죠. 훨씬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등산객들은 한가로이 등산하고 관악산이 또 명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확 느슨해지고 느긋해지면서 막걸리 딱 한 잔만 먹고 오기로 했는데 그 한 잔이 두 잔이 석 잔 이렇게 돼서 배가 이제 배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간이 부은 며느리 넷이 저는 사실 솔직히 일부러 휴대폰을 안 가져갔거든요. 못 찾게. 못 찾게. 아니 진짜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은 안 되지. 응? 밥 때는 다 가오지. 어르신들 식사해야 되지. 그다음에 조카들도 챙겨야 되지. 그런데 며느리 넷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행방불명의 순간에. 막 차로 찾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은 이제 막걸리 냄새 없앤다고 지나가던 그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에서 이제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왔는데 집안 뒤집어지고 하여튼 그건 잘 마무리되면서 또 형님들하고 저 동서들 간에 더 돈독해졌던 거 같아요. 나이를 보면은 신세대는 아닌데 하는 행동은 그렇죠. 신세대 며느리처럼 이렇게. 이 책에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는 여자라고 하면서 산발이 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저를 소개하거든요. 이제 며느리 사표를 쓰는 시대의 며느리,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산발이 뭐냐하면 발랄, 발칙, 도발이 저의 이제 20대의 며느리였던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둥글둥글 모났던데 뾰족했던 데가 둥글둥글해지는 이야기가 또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박경희 씨 아버님도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시집간 딸한테 술을 담궈서 당금주를 뭐 선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각종 당금주가 있고 저희 집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는 보통 화초들 이렇게 많이 이제 가꾸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버지 당금주가 쫙 진열돼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사촌 조카는 첫 그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 작은 엄마가 저거든요. 제가 이제 술 좋아하고 이 혼자 술 마신 여자 책을 쓴 거를 아니까 오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과두주 얘기 책에 또 나오니까 그거를 또 한 병을 또 선물해줘서 저는 희한하게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여행을 다녀오시면 제술까지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그 술 아버지 당금주가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밥 현장에서 이제 평생 미장일을 하셨는데 미장일 그만두시면서는 이제 아버지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동네 제가 용인이 친정인데 뭐 시궁산이니 부화산이니 성산이니 다니시면서
약초 이런 걸 펴셔서 어. 또 원래 한의학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몸에 좋은 술을 예, 쓰는 거. 예. 다 그 피부에 좋은 것, 여자 아. 부인병에 좋은 것, 예. 뭐 어디에 또 제가 또 빈혈도 되게 심하게 오랫동안 예. 알았거든요. 이렇게 뭐 사이 간에 좋은 거 등등 해가지고 쭉 담가서 저를 이제 아직도 챙겨주고 계십니다. 네. 엄마는 옆에서 딸내미 알코올 중독된다고 엄청 걱정하시고 걱정하시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은 담금주는 숨겨놓으시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용인 친정에 가면 숨겨놓으시고 대신에 액기스를 만들어서 액기스를 또 주셔요. 그래서 이제 담금주와 액기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이제 책이 산문집인데 네네 시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또 보면 술을 마시다가 약간 이렇게 취기가 오르면 시인이 되신다고. 예. 그래서 시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혼술이 좋은 이유 중에 음. 하나에 속해 있어요. 에피소드로 이제 누구나 술을 마시면 이렇게 어떤 용기도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예. 감정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취흥이 도도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200에 필적할 만큼은 감이 못 되지만 그러니까 취향이 도도해지면 이제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그래서 제가 머리말로 이 책의 주제를 하나 시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쓴 게 바로 이 머리말이거든요. 제가 예.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시죠. 읽어볼까요? 예. 네. 잔을 비우다. 홀로 술잔을 비우다 마음을 비웁니다.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서러운 마음, 분한 마음, 서글픈 마음, 헛헛한 마음, 홀홀 마십니다. 술잔을 비우고 정을 채웁니다. 마음속 때를 벗기고 고마움을 새깁니다. 그저 사랑뿐인 우리 엄마, 한양 자식 걱정 우리 아버지. 두 분 마음 언제나 다 닿을까요? 뼈를 깎고 살을 베어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 마음 담고 싶어. 오늘도 빈잔에 오로지 사랑만 채웁니다. 아이고. 또 시도 쓰시면서 또 네. 이게 취기가 오르면 네. 가족들한테 이렇게 손편지를 쓰신다고. 네. 사실은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네. 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 누가 네. 요즘 손편지를 씁니까? 네. 근데 우리 박경희 작가님은 술이 오르면 네. 또 이렇게 수편지를 쓴다고. 네. 또 수편지를 쓰면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제가 이제 1991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명절, 그러니까 추석, 설, 생신, 어버이날이 대표적인 가족의 큰 행사잖아요. 어느 집안이나. 네. 최소한 그렇게 4번은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냥 용돈에 제가 가져왔는데 용돈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손편지를 써서 같이 봉투 위에 이제 편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쓴 거는 다 친정에 있고 시댁에 있고 형님들 댁에 있으니까 네. 몰라요. 근데 네. 그거를 아버지가 너가 쓴 거를 이만큼 다 모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아버님도 대단하시네. 아마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소재가 될 거거든요. 거꾸로 이제 두 분도 어머니도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도 저희 자식들 외손주들한테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이제 큰아들한테 이제 한참 공부할 때 민서가 많이 힘들지 몸 건강해 할머니가 용인 이러면서도 보내고 예. 이건 둘째한테 아버지가 쓰신 것 같은데 예, 둘째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민균에게 몇 살 때? 아마 이게 한 중학생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민균이도 안아보니 품밖에 나는구나.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십니다. 네,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물론 잔소리나 조언도 있는데 철학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읽어봐 주셔요. 도덕을 아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예, 이런 식으로. 감동입니다. 예, 여기도. 위대한 사람보다 참된 사람이 되어라. 잘 커줘서 기쁘다. 할아버지가. 글씨도 뭐 예. 붓글씨 배우신 것처럼 예, 아버지 잘하십니다. 지금도 예. 맨날 글씨 쓰시고 예. 그걸 막 베껴 쓰시고 지금도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는
늘 배우셔요. 예. 늘 물어보시고. 그걸 자세가 좋지. 예. 늘 저도 그렇게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롤 모델이에요. 아, 그렇죠. 예.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뭐 다 음. 저의 롤 모델인데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은 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술을 뭐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술이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박경희 작가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산문집 혼자 술 마시는 여자를 쓴 박경희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정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